며칠 전에 라이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국회의원 보좌진은 일반적으로 다 사적으로 채용한다면서요. 질문 내용은 이거보다 길었는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국회 채용 페이지에 가면 의원실별로 모집 공고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런데 주로 인턴, 별정직, 구급들은 올라오지만 보좌관, 비서관, 수행기사 역할을 할 사람은 대부분 따로 뽑는다. 의원실은 보안도 중요하고 국회 업무, 상임위, 지역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공채로 뽑아서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만 해도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의 여부, 그 다음이 능력입니다. 적이 많은 일 특성상 나쁜 마음을 먹고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의원실은 훨씬 더 심하겠죠. 가끔 4급이나 5급 고위 보좌진을 친인척을 뽑았네 뭐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정상적인 의원, 일을 하려는 의원이라면 보좌진을 말단도 아니고 4급, 5급을 친인척이나 지인으로 채워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친인척이 능력이 뛰어나고 경험도 풍부해서 뽑았다 하면 논외로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찾기 힘들겠죠. 사적 채용이라는 것이 뭘까요? 사전적 의미만 따지자면 공개 채용, 공채를 거치지 않은 채용은 모조리 다 사적 채용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는 공채라는 제도가 없어요. 비공개로만 사람을 뽑는다는 게 아니라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 이런 식의 대규모 채용 절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는 하지만 한국과는 채용 프로세스가 전혀 다릅니다. 외국에서는 입사 지원서를 내놓고 가만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거의 채용이 되지 않아요. 특히 관리자급이나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지원서를 내놓고 그냥 기다리면 뽑힐 확률이 0에 수렴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야 돼요. 내가 지원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 나랑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 기업의 공식 리크루터. 그래서 메일도 주고받고 통화도 하고 가능하면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알리고 또 회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추천을 받아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얼마나 이 업계와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 회사의 누군가가 나를 추천해야만 채용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공고 뜨기 전부터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통계적으로 80% 정도의 잡이 공고조차 올라오지 않고 추천으로, 소개로 채용이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사적 채용이죠. 조직 입장에서는 공채 시스템과 이런 식의 사적 채용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런 식의 외국식 채용 방식이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훨씬 우수하고 훨씬 믿을 만한 사람을 뽑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식 공채 시스템을 늘 비판해요. 100명을 뽑으면 그중에 절반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왔고 30명은 보리 자르고 10몇 명은 아예 폭탄이고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이 2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기업은 그 20명을 뽑기 위해서 80명을 더 뽑아야만 하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면접은 한 800명쯤 받고 인적성 검사는 3,000명이 받고 입사 지원서는 2만 건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낭비죠. 한국도 이제 공채가 빠르게 사라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약 입사 지원자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회사의 선배나 인사팀에 컨택을 해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부정행위로 간주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정인가요? 나를 합격시켜달라가 아니라 제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더 알고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게 부정행위인가요? 아니죠. 마케팅 부서의 선임과장이 우리 회사 마케팅 부서에 지원하고 싶어하는 학생을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회사의 인재상, 조직 문화, 업계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 등등을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잘해보라고 격려해 줬다. 이게 부정행위인가요? 아니죠. 대통령실에서 사적으로 사람을 채용했다. 공정을 이야기하던 윤석열 정부에서 불공정한 짓을 했다. 글쎄요. 그러면 기존 청와대에서는 사람을 공채로 뽑았습니까? 누가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에 지원서 내고 인적성 보고 들어갔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조건을 생각해 보죠. 보안이 중요하다.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 된다. 사고 안 칠 놈인지를 미리 알아야 된다. 대통령실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조건이에요. 이놈이 이거 다 녹음 떠서 상대당이나 기자한테 뿌릴 놈은 아닌지 알아야 믿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문재인 내도 다 지 사람을 끌어다 썼을 거고 그 전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문재인을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인간이 썩어 빠진
똥86 운동권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일을 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채용을 사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원래 알던 사람을 데려다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게 그나마 가장 나은 방법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직원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맨날 얘는 이 말을 들어도 되는 놈, 얘는 들으면 안 되는 놈, 그거나 세고 있어야 되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의 여지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산을 쓰는 거니까 다른 어떤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리를 파서준다. 능력이 없는데 자리에 앉힌다. 친분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국가 권력의 결정 권한을 가진 자리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낸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 삼는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말단 공무원 별정직이죠. 정년 보장도 연금도 없는 자리에 소개를 받아서 누군가를 채용한다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모자란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경력이 모자란다고 말할 수도 없죠.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도 아니죠. 이 자리에 공적 채용은 정의롭고 사적 채용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까? 문재인도 그랬으니까 윤통도 그래도 된다. 문재인이 잘못했으니까 윤통도 잘못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국민의 기회를 박탈한 불공정한 처사라고 말할 근거가 있느냐. 예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던 일 아니냐는 겁니다. 취업 강연도 하고 상담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공기업 같은 정부에서 낙하산을 투하하는 그런 조직에 대한 분노를 늘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회의 불공정이라는 곳에는 저 역시 매우 민감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구급 별정직 자리 하나를 대국민 공개 채용을 열어서 전 국민에게 기회를 줬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실 같은 특수하고 폐쇄적인 조직이라면 제가 비서실장이라면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입이 싼지 안 싼지 모르는 사람은 일단 다 배제해놓고 소개든 추천이든 뭐든 믿을 수 있고 레퍼런스 있는 놈으로만 데려오라고 주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권성동 씨가 높은 자리도 아닌 구급 자리라고 했다고 공무원 비한에 뭐네 하면서 욕을 먹는데 권성동 씨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알고 이 말 자체도 너무 정제되지 않은 채로 툭 튀어나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내용 자체는 저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1급, 2급, 3급의 낙하산이 들어가면 큰 문제입니다. 그만큼 권한이 생기니까요. 월급도 많이 받고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는 구급 자리를 누군가에게 부여해버렸다. 그러면 공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나는 일일 수는 있는데 여기는 별정직이라서 그런 게 없죠. 그러면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반 회사 정규직보다도 못한 거예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길어야 5년을 다니는 회사인 겁니다. 얼마 전에 윤 정부의 2030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더니 몇몇 분이 그런 리플을 남기셨어요. 사적 채용 논란으로 불거진 불공정 때문에 실망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요. 저는 그게 그냥 무의미한 프레이밍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한 딸을 몰래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가서 사는 것, 이런 게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사적인 불공정이지 원래 채용을 다 사적으로 하는 조직에서 말단 직원에 누구를 추천받아서 채용한다는 게 의미 있는 불공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라고 현 정부에 100%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보다 불만이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좀 신변 잡기 말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까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정책을 밀어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빨리 하라고 압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떤 정책을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더 하는 게 더 건설적인 방향 아닐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